서희 씨, 본 게 없다고 하세요. 그게 서희 씨한테도 좋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차재현 상무가 거기 있었어요. 증거는요? CCTV는요? 목격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B3층의 CCTV는 그날 밤만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라 생각했던 여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군대 출신이시라면서요? 전역하고 경비 일하시기 힘드셨죠? 괜히 이상한 망상 갖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조용히 살라고요. 그날 밤 강서희는 경비실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군에서 배운 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하는 법, 기록하는 법, 그리고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좋아요. 조용히 하죠. 아무도 모르게. 제 이름은 강서희입니다. 32살 여자 경비원. 사람들은 묻습니다. 군대까지 나온 여자가 왜 경비 일을 하냐고. 특수부대 출신이면 좀 더 나은 곳에 취직할 수 있지 않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역 후 PTSD 진단을 받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힘들어졌거든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규칙적인 일과 예측 가능한 하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남의 프라임타워 84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이곳에서 야간 경비로 일한 지 1년 6개월째입니다. 오후 6시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퇴근. 순찰 동선은 정확히 외웠습니다. 1층 로비,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 옥상 비상구, 그리고 각층 복도. 이 시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사람들은 절 거의 못 봅니다. 밤에는 대부분 집에 들어가 있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도 경비원 얼굴까지 신경 쓰지 않죠.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그날도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오후 10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B1층 이상 없음. B층 이상 없음. B3층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군에서 배운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같은 것.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뒤편에 쓰러진 여자. 흰색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3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깔끔한 정장, 명품 시계, 젖은 머리카락. 차재현 상무. 이 아파트 204동을 통째로 소유한 대신그룹의 재벌 2세.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네, 알아서 할게요. 통화를 끊고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간 경비입니다. 무슨 일이? 아, 경비원 분이시구나. 그는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자친구가 좀 취해서요. 제가 데려다 주려고요. 119를 부르는 게.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참 이거. 그가 지갑에서 50만 원권 수표를 꺼냈습니다. 수고비예요. 아무것도 못 보셨죠? 오늘 밤 순찰 때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제 손에 수표를 쥐어줬습니다. 이해하시죠? 여자친구랑 좀 과하게 놀았을 뿐이에요. 소문나면 서로 곤란해지잖아요. 저는 수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손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레스의 찢어진 부분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비원분 이름이 뭐죠? 강서희입니다. 강서희 씨. 제 말 이해 못하셨나요? 이해했습니다만 제 업무는 건물 안전관리입니다. 응급상황이면 응급상황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병원 데려갈 거라니까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서희 씨 군대 나오셨다면서요? 특수부대?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경비 일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제 인사 파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드시죠? 여자가 경비 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수표 받고 조용히 올라가세요. 아니면 그때 바닥에 여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차재원이 재빨리 몸을 숙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끄러워 진정해.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119 부릅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차재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참견이 과하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못 본 걸로 하세요. 안 그러면 서희 씨 인생 끝나요. 군에서 배운 호신술이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손목을 비틀어 빠져나오고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차재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19는 부르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프라임타워 지하 3층 주차장입니다. 응급환자가.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2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선글라스, 명백한 경호원.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저 여자 휴대폰 빼앗아. 경호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물러서세요. 휴대폰 주세요. 거부합니다. 경호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피하고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CQC 근접 전투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명. 저는 1명. 결국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차재원이 제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서희 씨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거 다 잊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끝입니다. 경호원들이 바닥에 여자를 차에 실었습니다. 제네시스가 천천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깨진 휴대폰, 바닥에 떨어진 수표,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CCTV 작동음.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 구석,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CCTV. 녹화 중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교대 시간. 낮 근무자 김 대리가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서희 씨 수고했어요. 밤에 별일 없었죠?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명확했습니다. 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한다. 응급환자가 있으면 구조한다. 규칙과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전역 후 세상은 달랐습니다. PTSD 때문에 여러 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과도한 긴장, 갑작스러운 공황. 이 경비 일자리는 겨우 구한 것이었습니다. 차재원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목에 멍 찢어진 드레스, 그녀의 신음소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 월세 40만 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서희 씨, 나 관리소장이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신지. 오면 알아. 빨리 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0분 후 프라임타워 관리사무소. 소장실 문을 열자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관리소장 박 부장 그리고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 앉아요, 강서희 씨.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밤 순찰 중에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정장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대신그룹 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강서희 씨, 어젯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재현 상무님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괴롭혔다고요? 상무님 팔을 꺾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손목을 먼저 잡아서. 정당방위?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력을 쓰는 게 정당방위입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상무님 진단서입니다. 손목 염자, 전치 2주. 강서희 씨가 가한 상해입니다. 저는 그냥. 그리고 상무님께서 호의로 주신 사례금을 거부하고 오히려 망상으로 119까지 부르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허위 신고죠. 망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목에 멍도 있었고. 증거 있습니까? CCTV에 찍혔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하 3층 CCTV는 어젯밤 고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확인해 보시죠. 박 부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CCTV 관리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2200만 2300 지하 3층 카메라 3대. 모두 신호 없음 상태. 이럴 수가. 강서희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제 밤에 무슨 약 하셨습니까? 약이요? PTSD 약 드시죠? 진정제, 수면제. 그런 거 먹으면 환각 증상 올 수 있잖아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럼 입주민한테 폭력 쓴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서희 씨, 상무님께서는 관대하신 분입니다. 합의금 300만 원 드릴 테니 조용히 사직하세요. 그러면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합의금이요? 네. 이건 상무님의 선처입니다. 거절하시면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걸 겁니다. 그럼 서희 씨 앞으로 취직 절대 못합니다. 박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 씨,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204동은 우리 건물 최대 고객이야. 한 층을 통째로 소유한 분인데 그분이 문제 삼으면 관리비 미납으로도 우릴 압박할 수 있어. 소장님, 300 받고 깨끗이 정리해. 그게 서로한테 좋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입니다. 답 안 주시면 고소장 접수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CCTV가 고장이었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분명히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 깨진 화면 하지만 작동은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피해자도 사라졌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 봤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특수부대 교관이 말했던 것.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군이 없을 때다. 하지만 진짜 전사는 혼자서도 임무를 완수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라.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관찰, 기록, 증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라임 타워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들. 지하 3층만 고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층은? 차재원이 건물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모든 동선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G90 검은색 번호판 12여 3456.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좋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천천히 군대에서 배운 방식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군대 시절 쓰던 작전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녁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목표 차재현의 범죄 증거 확보. 1. 타임라인 재구성. 11월 15일 2200만 2304의 사건 발생. 차재현의 동선 파악 필요. 피해자 여성 신원 확인. 2. 증거 수집. 다른 층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목격자 탐색. 3. 피해자 위치 추적. 병원 응급실 기록. 실종 신고 여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법. 작은 정보 조각들을 모아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라임 타워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건물 외부 CCTV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주 출입구 3개, 지하 주차장 출입구 2개, 비상구 4개. 각 지점의 카메라 각도와 사각지대를 계산했습니다. 오후 3시 근처 카페에 앉아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차재현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17분. 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흰색 블라우스. 다른 여자였습니다.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는 곳.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차재현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번엔 청담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차재현이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급히 걸어가는 뒷모습. 차재현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오피스텔 주소, 시간. 모두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차재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대신그룹 차재현 상무. 나이 34세.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MBA. 대신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현재 계열사 대신건설 상무이사. SNS 계정도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사진들. 댓글에는 찬사만 가득했습니다. 역시 재현 오빠. 부럽다, 진짜 유유 금수저 인생.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많았지만 특정 여자와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숨기고 있나? 아니면 그날 밤 여자가 정말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걸까? 다음 날 프라임타워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희 씨, 답 정하셨어요? 박 부장의 목소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라니까. 그 이상은 못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프라임타워 인근 병원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물어봤습니다. 11월 15일 밤에 20대 여성 응급환자 들어온 적 있나요? 목과 손목에 멍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그럼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번째 병원 청담 프라임 의원. 이곳은 부유층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VIP 전용 응급실까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겠습니다. 포기하고 나오려는데 간호사 한 명이 쫓아왔습니다. 저기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환자 찾으시는 거예요? 11월 15일 밤에 온? 네, 아시나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11시쯤 남자 한 명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VIP 응급실로 직행했고요. 여자가 어땠나요? 의식은 있었는데 멍하니 있었어요. 목이랑 팔에 멍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남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더니 그냥 피로 누적이라고 진단서 끊어주더라고요. 피로 누적이요? 네, 말도 안 되죠. 제가 봤을 땐 명백히 폭행 흔적이었는데 그 남자 어떻게 생겼나요? 30대 중반? 잘생겼고 옷도 비싸 보이고. 아, 이거. 김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CCTV에 찍힌 건데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화면 속에 차재현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제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근데 왜 찾으세요? 저도 그날 밤 그 현장을 봤거든요. 김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은 증거가 없어서. 이거 증거 아닌가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김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 진료 기록 찾아볼게요. 혹시 이름이라도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찝찝했거든요. 그 여자가 무사한지. 병원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차재원이 여자를 병원에 데려간 CCTV 사진. 시간은 11월 15일 오후 11시 23분. 제가 목격한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후였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타임라인. 2200만 2230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사건 발생. 2235 저와 조우 경호원 도착. 2323 청담 프라임 의원 도착. 추가 정보 필요. 피해자 신원. 사건 발생 전 차재현의 동선. 피해자의 현재 위치. 저녁 7시 김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환자 이름은 이수진 25세.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 혹시 연락처는요? 그건 기록에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냈대요. 보험 처리도 안 하고. 현금으로요? 네, 500만 원.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한 것 같아요. 역시 은폐였습니다. 김민지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여자 꼭 찾아주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이수진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역삼동의 오래된 빌라. 월세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3층 3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302호 이수진 씨 계신가요? 수진 씨? 일주일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더니 짐도 안 빼고 그냥 가버렸어요. 보증금도 안 찾아가고. 보증금을 안 찾아갔다고요? 네,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걱정됐어요. 근데 며칠 뒤에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보증금은 기부하고 짐은 다 버려도 된다고. 변호사. 혹시 그 변호사 대신그룹 법무팀이었나요? 어떻게 아세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차재원이 이수진을 어딘가에 숨겼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수진 마이너스 행방불명. 11월 16일 이후 연락 두절. 집 급하게 정리됨. 대신그룹 법무팀 개입. 어디로 갔을까? 해외? 요양원?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강서희 씨 오늘이 마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직서 쓰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합의금은 내일 지급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1월 20일 강남경찰서. 서류 가방을 들고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노트, 타임라인.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민호 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폭행, 감금, 증거인멸 그리고 성폭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는요? 이수진 25세.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가해자는요? 대신그룹 차재현 상무입니다. 이민호 경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신그룹이요? 네. 증거 있어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건 당일 병원 CCTV 사진입니다. 차재원이 이수진을 데리고 병원에 간 시각 11시 23분. 그리고요? 이건 제가 작성한 목격 진술서입니다. 11월 15일 오후 10시 30분경 프라임타워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이수진이 쓰러져 있었고 차재원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CCTV는요? 조작됐습니다. 해당 시간대 지하 3층 영상만 삭제됐어요. 이민호 경위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강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증거로는 수사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첫째,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수진 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어요. 둘째,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CCTV는 없고 서희 씨 진술만 있어요. 병원 기록은요? 병원에 갔다는 것만 증명될 뿐이죠. 그게 범죄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수진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도 정리하고 보증금도 안 찾아갔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건 개인 사정일 수도 있죠. 대신그룹 법무팀이 개입했습니다. 그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이민호 경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 씨,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재벌 2세를 상대로 수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지금 이 정도로 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를 찾으세요. 이수진 씨가 직접 나와서 고소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이수진 씨를 찾으려면 경찰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종신고라도. 실종신고는 가족이나 지인만 할 수 있어요. 서희 씨는 이수진 씨랑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벽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호 경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오세요. 그럼 그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법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숨겨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한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 경찰이 안 된다면 언론은 어떨까? 11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언론사. 진실의 소리라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였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재벌 비리를 많이 다뤘습니다.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박정훈 편집장. 대신그룹 차재현 상무의 폭행 사건을 제보하러 왔습니다. 박정훈 편집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또 증거였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CCTV 사진이고 이건 제 목격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 이수진의 신상정보. 박정훈이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5분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사화 어렵습니다. 왜요? 첫째, 피해자 진술이 없어요. 이수진 씨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해줘야 하는데 실종 상태잖아요. 그걸 취재해 주시면. 둘째, 대신그룹이에요. 우리 매체 작지만 그래도 광고 수입으로 유지됩니다. 대신그룹 계열사 광고도 몇 개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다 끊길 겁니다. 그럼 진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박정훈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그래도. 셋째,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정도 증거로 기사 냈다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대신그룹 법무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서희 씨, 제 조언 드릴게요. 이거 물러서세요. 재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경찰도 언론도 법도 다 그쪽 편입니다. 그럼 힘없는 사람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박정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고 결정적 증거가 생기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기사 쓸게요. 언론사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벽이었습니다. 경찰도 안 되고 언론도 안 됐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 회사라도 믿어볼까? 프라임타워 본사에 제보하면 내부 감사라도 하지 않을까? 11월 23일 프라임타워 본사. 이 건물을 소유한 회사는 대한부동산 신탁이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입주민의 범죄 행위를 제보하러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신그룹 차재현 상무가 건물 내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대한부동산 신탁법무팀 최 팀장입니다. 제보 내용이 뭔가요? 또다시 설명했습니다. 사건 경위, 증거, 피해자 실종. 최 팀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조사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CCTV 조작건도 확인해 주세요. 네, 당연히 확인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사라도 제대로 조사해주면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11월 30일. 최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서희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CCTV 확인해 봤는데요. 11월 15일 지하 3층 카메라는 실제로 고장이었습니다. 기계 결함이었어요. 네? 그리고 차재현 상무님께 직접 확인했는데 그날 밤 여자친구랑 다툼이 있었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시더군요. 합의된 상황이라고요. 합의요? 네. 여자분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누가 확인했는데요? 여자분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변호사 대신그룹 법무팀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명백히 은폐예요. 강서희 씨, 진정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희 씨가 허위 제보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이런 제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와 입주민 간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 번째 벼. 경찰, 언론, 회사.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재원 편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군대 시절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항복하거나 싸우거나. 진짜 전사는 혼자서도 싸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실패한 방법들. 경찰 신고 증거 부족. 언론 제보 법적 리스크. 회사 신고 은폐 가담. 남은 방법 혼자서 증거를 완성한다. 법이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군대에서 배운 방식으로.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차재원의 일과를 완벽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730 프라임 타워 출발. 800 대신 건설 본사 도착. 1230 강남역 인근 일식당 점심. 1800 퇴근. 1930 청담동 헬스클럽. 2100 귀가. 화요일 730 출근. 1230 회사 구내식당. 1400 외부 미팅 장소 삼성동 코엑스. 1900 강남역 유흥주점. 2300 귀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그는 유흥주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젊은 여자들과 함께였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유흥주점 클럽 엘리시움을 정찰했습니다. 고급 멤버십 클럽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경호원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뒤편에 직원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종업원으로 위장할 수는 없을까? 다음 날 구인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엘리시움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경력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괜찮아요. 예쁘면 돼요. 손님들 술이나 따라주면 되거든요. 네. 12월 8일 첫 출근. 유니폼을 입고 홀에 나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고급 소파, 어두운 조명. 손님들은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비싼 양복, 명품 시계, 거만한 태도. 야, 이쪽 술 좀. 얼굴 예쁘네. 이름이 뭐야? 서희입니다. 앉아봐. 같이 한 잔해. 죄송합니다. 서빙만 합니다. 에이, 재미없어. 저녁 10시 차재원이 나타났습니다.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3명. 모두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 30분 후 여자 5명이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서희 씨, VIP 3번 룸 가서 술 서빙해줘. 네. 술과 안주를 들고 VIP 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재원은 소파에 앉아 여자 2명을 양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야, 누나 술 따라줘.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술을 따랐습니다. 차재원이 저를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날 알아볼까? 하지만 그는 무심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비원 복장과 서빙 유니폼은 달랐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야, 누나도 앉아서 같이 놀자. 죄송합니다. 에이, 왜 이래? 재미없게. 차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나는 서빙 전문이래. 내버려둬. 그가 옆의 여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오빠. 그럼 우리 2차 갈까?
특별한데? 어디요? 내가 아는 곳. 조용하고 아무도 안 오는 곳. 여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빠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걱정 마. 금방 끝나. 차재현의 손이 여자의 허벅지를 쓸었습니다.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룸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클럽 엘리시움 매니저. 강서희 씨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이유가 뭔데요? 손님한테 스토킹했다는 신고 들어왔어요. 우리 클럽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 서희 씨 미안한데 이번 달 말까지 나가 주셔야겠어요. 갑자기요? 집 팔기로 했어요. 급하게. 계약 기간 남았는데. 위약금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 번째 은행. 강서희 고객님 대출 연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연체요? 자동 이체 설정돼 있는데요. 계좌가 지급 정지됐습니다. 혹시 법적 문제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돼 있었습니다. 사유 민사소송 진행 중. 차재현이 움직인 겁니다. 네 번째 변호사 사무소. 강서희 씨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차재현 상무님 대리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고소요? 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합니다. 3억. 3억이요? 상무님의 정신적 피해, 명예실추, 업무 방해 등등 합산한 금액입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증거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곧 소장 받으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일자리, 집, 계좌, 그리고 3억짜리 소송.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차재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신 인생 지옥 될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숨길 게 있으니까.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차재현의 대응. 클럽 해고 압력. 집주인 협박. 계좌 동결. 고소 및 소송.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려서 입을 막으려는. 하지만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약점이 드러난다. 차재현의 약점은 뭘까? 그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게 뭘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민지 간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수진 씨 진료 기록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상해 부위 사진이나 소견서 같은 거. 그건 불법인데요.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고소당했어요. 차재현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침묵.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알겠어요. 밤에 보낼게요. 고마워요. 두 번째 전화. 이민호 경위에게 걸었습니다. 경위님, 저 강서희예요. 아, 그때 그분. 무슨 일이세요? 차재현이 저를 고소했어요. 스토킹이랑 명예훼손으로. 그래서요? 이건 입막음이에요.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니까 저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서희 씨,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고소가 들어왔으면 조사해야죠. 조사하세요. 근데 저도 맞고소할 거예요. 뭘로요? 증거 모으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만두는 게 나아요. 재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도 싸워야죠.
안 그러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겨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8시 김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6장. 이수진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목 부위 타박상, 손목 및 발목 찰과상, 허벅지 내측멍. 의사 소견 폭행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타박상. 환자 진술 거부. 마지막 사진은 이수진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멍,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증거 목록 1. 병원 CCTV 11월 15일 2323 2. 이수진 진료 기록 및 상해 사진 3.1 2월 8일 차재현 집에서의 녹음.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이수진 본인의 증언.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차재현의 동선을 더 치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의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표적의 패턴을 파악하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차재현의 주간 패턴. 월수금 헬스클럽 청담동 1930만 2100. 화유흥 주점 강남 1900만 2400. 목 골프 연습장 대치동 2000만 2200. 토 다양 친구 모임 데이트 등. 일가족 식사 대신 그룹 회장 자택.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그는 항상 같은 곳에 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 30분 정도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여자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혼자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뭘 하는 걸까? 12월 14일 토요일 그 오피스텔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차재현이 들어간 후 저도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에는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501호부터 504호. 어느 집일까? 복도 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5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차재현이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502호 문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택배요. 택배요? 주문한 거 없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긴 생머리, 맨 얼굴, 편한 옷차림. 제가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택배 아니죠? 이수진 씨 맞죠?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11월 15일 밤 프라임타워 지하주차장. 기억나세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날 밤 당신을 봤던 경비원이에요. 강서희. 그녀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가 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요. 필요 없어요. 차재현이 뭐라고 했나요? 조용히 있으면 돈 준다고? 안 그러면 해칠 거라고? 나가요. 이수진 씨, 당신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계속 이렇게 숨어 있으면 또 다른 여자가 당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발 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거 알아요. 저도 지금 고소당했어요. 차재현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럼 왜 이래요?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하면 진실이 묻혀요. 이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잊고 싶어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평생. 이수진 씨, 용기 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증거도 없잖아요.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상해 사진, 그날 밤 목격 진술. 그리고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12월 8일 차재현이 다른 여자한테 하려던 것도 녹음했어요. 이수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못해요. 왜요? 무서워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대신그룹 회장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에 고소하면 돼요. 경찰?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갔었어요. 11월 16일에.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합의하래요. 안 그러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한다고. 그래서요? 변호사가 왔어요. 대신그룹 법무팀. 5억 줄 테니까 입 다물래요. 저는 받았어요. 5억을? 네. 그리고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1년만 조용히 있으면 해외로 보내준대요. 이수진이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멍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약자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5억은 제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받았어요. 비겁하죠?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왜 이래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격했으니까 제 일이 됐어요.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면 뭐해요? 세상은 안 변해요. 이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차재현이 뭐라고 했나요? 뭐?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폭행하면서. 이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경찰도 언론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는 믿어요. 이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왜요? 봤으니까요. 그날 밤 당신이 쓰러져 있던 거.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아프다는 거.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싸워는 봐야죠. 지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씨앗은 심었습니다. 12월 18일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희 씨 저예요. 이수진 씨. 할게요. 고소할게요. 정말요? 네.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서희 씨 말이 맞아요. 이대로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그게 싫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무서워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서희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한테 뭐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보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날 이수진과 함께 강남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민호 경위를 만났습니다. 이수진 씨가 직접 고소하러 왔습니다. 이민호 경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네. 진술서도 준비했습니다. 이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5장 분량의 진술서. 사건 경위, 폭행 내용, 협박 그리고 5억 입막음. 이민호 경위가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증거 있습니까? 병원 진료 기록, 상해 사진 그리고 5억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이수진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11월 20일 5억 원 입금. 입금인 대신 개발주. 그리고 이건 제가 녹음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2월 8일 밤 차재현 집에서의 대화. 시끄러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싫다니까요. 이민호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상대가 재벌이에요. 변호사 수십 명 붙을 거고 온갖 압력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리고 이수진 씨 5억 받으신 거 문제될 수 있어요. 합의금 받고 나중에 고소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이민호 경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 차재현 혐의 폭행, 감금, 협박, 증거인멸. 경찰서를 나오면서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경찰이 차재현을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길면 1년도 넘을 수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이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희 씨. 사흘 후 예상대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대신그룹 법무팀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전 직원의 악의적 무고 단호히 대응할 것. 차재현 상무는 일부 전 직원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후 악의적인 무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미 5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후 재차 금품을 요구했으며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 우리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언론이 따라붙었습니다. 5억 받고도 또? 재벌 상대 먹튀 고소 논란, 합의금 챙기고 고소, 이게 정의인가? 전문 무고범의 수법, 전문가들 경고.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SNS 댓글은 최악이었습니다.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인데 뭘 더 바라냐, 돈만 노리는 것 뻔하네, 재벌이라고 다 범죄자 취급하는 건 문제 있음, 이수진 얼굴 공개해라. 이수진이 무너졌습니다. 12월 23일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 씨.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제 이름 검색하면 온통 악플이에요. 죽으라고, 거지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그냥 돈만 노리는 나쁜 여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고소 취하할게요. 이수진 씨 지금 포기하면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제 인생 이미 망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수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5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수진 씨, 문 열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세게 쳤습니다. 이수진 씨,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러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안 나와서요. 아까 앰뷸런스 갔어요. 뭐라고요? 502호 여자분 쓰러져서 병원 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모르겠어요. 119가 데려갔으니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논현동 5호 피스텔 502호에서 출동한 앰뷸런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친구입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전화를 끊고 근처 병원들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세 번째 병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이수진 환자 있나요? 20대 여성. 보호자세요? 네. 3층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환자 보호자시죠? 네, 무슨 일이에요? 수면제 과다 복용입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자살 시도요? 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 관찰 필요합니다. 지금 만날 수 있나요? 10분만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링거.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서희 씨, 왜 이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걱정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수진 씨, 포기하지 마요. 못해요. 저는 너무 약해요.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견딘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저는 믿어요. 끝까지. 이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줘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지키는 법을.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강한 사람의 의무라고.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친구예요. 이수진이 흐느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열었습니다. 남은 과제. 이수진 정신적 지원. 추가 증거 확보. 여론 반전. 여론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수진을 돈만 노리는 여자로 봤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났습니다. 차재원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수진이 처음일 리 없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병원에서 퇴원한 이수진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차재원의 과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대학 시절 직장 생활 초기. 분명히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SNS 커뮤니티 학교 동창회. 하나씩 뒤져봐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차재원의 대학 동창 커뮤니티, 회사 직원 후기 사이트, 블라인드 앱.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블라인드 앱 대신그룹 게시판. 2년 전 글. 상무님 성추행 당했는데 신고 못하는 저 이상한가요?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차 상무님이 회식 때 계속 옆에 앉으래요. 술 따르라고 노래방 가면 옆에 앉으래요. 한 번은 제 허벅지를 만지셨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정규직 전환 앞두고 있어서 참았어요. 근데 결국 탈락했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대신그룹 법무팀 무섭다는 얘기 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댓글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참으세요. 재벌 상대로 못 이겨요. 증거 없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해요. 익명 글이었지만 작성자를 찾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가입하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부서를 추적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대신건설 인턴. 인사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대신건설 인턴 2022로 검색했습니다. 15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신그룹 내부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강서희입니다. 익명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한 명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같이 인턴했던 친구가 그런 일 겪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28세 여성 김지연.
블라인드에 글 쓴 사람이에요. 김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왜 찾으셨어요? 차재현을 고소하려고 해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증언요? 네. 당신이 겪은 일을 법정에서 말해 주세요. 김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저는 지금 다른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게 알려지면 제 커리어 끝나요.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익명도 소용없어요. 업계 좁아요. 금방 소문 나요. 하지만 당신 말이 다른 피해자를 도울 수 있어요. 김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못해요. 제 인생도 소중해요. 일어서려는 김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증언 말고 증거만 주실 수 있나요? 증거요? 당시 회식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아무거나요. 김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진 한 장. 회식 자리. 차재원이 김지연 옆에 앉아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근데 제 이름은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사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속 검색했습니다. 대학 시절 커뮤니티 동문회 페이지 오래된 블로그.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세대 에브리타임 게시판. 8년 전 글. 과 선배한테 성추행당했는데 어떡하죠? MT 갔을 때 술 마시고 잤는데 깨어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선배가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신고하면 제가 문제 학생 취급받을까봐 무서워요. 댓글들. 증거 없으면 힘들어요. 과 분위기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작성자 닉네임은 익명99. 이건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었습니다. 글 작성 시점 2016년 3월. 차재원의 대학 시절과 MT는 매년 3월에 있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동문회 페이지에서 2016년 MT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30장 정도의 사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차재원과 여학생 한 명이 찍힌 사진. 여학생은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고 차재원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태그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링크드인에서 검색했습니다. 박소영 30세 현재 광고회사 근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MT 때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그 일을 물어보시죠? 차재원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피해자라면 도와주세요. 한참 후 답장. 만나서 얘기해요. 12월 30일 박소영을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8년 전 일인데 왜 지금 물어보세요? 차재원이 계속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당신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박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MT 숙소에서 잤는데 깨어보니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차재원이 옆에 있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웃으면서 술 마시고 장난쳤다고 했어요. 근데 제 몸에 멍이 있었어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신고했나요? 못했어요. 증거도 없고 차재원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학교 졸업하고 잊으려고 했어요. 잊을 수 있었나요? 박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생 따라다녀요. 밤만 되면 악몽 꿔요.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두려워요. 제 가족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게 알려지면 알겠어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기록하고 싶었어요. 박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술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얼굴 공개나 법정 출석은 못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박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 꼭 처벌받아야 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목록 1. 이수진 2024년 11월 마이너스 직접 고소 2. 김지연 2022년 마이너스 사진 증거 3. 박소영 2016년 마이너스 진술서 작성 가능 3명 8년 동안 최소 3명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였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법정에서 입증할 것인가. 2025년 1월 5일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희 씨 차재현 상무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내일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이수진과 함께 갔습니다. 담당 검사는 40대 중반의 여성 한지은 검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제출하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첫째, 물증이 약합니다. 병원 기록과 사진은 있지만 차재현이 직접 폭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제가 목격했어요. 목격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재현 측 변호사들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려워요. 합의가 아니었어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명해야 해요. 한지은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둘째, 5억 원 합의금 문제입니다. 이수진 씨가 돈을 받은 시점에 사실상 합의가 성립된 거로 볼 수 있어요. 협박당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도 증명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은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다른 피해자 진술, CCTV, 문자 메시지 뭐든지요. 다른 피해자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지연 씨와 박소영 씨. 둘 다 과거에 차재현한테 성추행당했어요. 진술서와 사진도 있어요. 한지은 검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동일한 범행 패턴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기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요? 압력이 엄청날 겁니다. 대신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주실 거죠? 한지은 검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서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경비원이었던 분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나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요? 네. 지키는 법을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강한 사람의 의무라고. 한지은 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기소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쉽지 않겠지만 해볼게요. 1월 10일 차재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신그룹 차재현 상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재벌 2세 범죄, 8년간 은폐됐나 피해자 3명 추가 진술, 조직적 범행 의혹.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SNS 댓글. 5억 받았어도 폭행은 범죄 맞잖아. 피해자가 3명이나 된다고? 이건 문제 있는데 재벌들 항상 이러네. 하지만 차재현 측도 반격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강서희 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PTSD로 인한 망상 증세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강서희 씨를 역고소할 예정입니다. 언론이 또 흔들렸습니다. 고소인 강서희 PTSD 병력 논란 정신질환자의 진술, 신빙성 있나.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차재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서희 씨. 나예요, 차재현. 무슨 일이에요? 맞나요?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말 없어요. 5분만요. 제 차 앞에 계세요. 창문을 보니 정말로 검은색 제네시스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차재현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협상하러 왔어요. 협상? 10억 드릴게요. 고소 취하하세요. 20억도 가능해요. 서희 씨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거절해요. 왜요? 이길 수 없어요. 제 변호사팀은 국내 최고예요. 당신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도 싸워야죠. 차재현이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의? 진실? 네, 유치하네요.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차재현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강서희 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이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싸울 거예요. 왜요?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또 군대 얘기네. 네, 군대에서 배운 건 사람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지키는 법이에요. 차재현이 담배를 끄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수진이나 다른 여자들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저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 아니에요. 정의예요. 정의. 그가 비웃었습니다. 정의는 돈 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이 정하는 거예요. 법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해야 해요. 차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안 할 거예요? 네,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재현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강서희 씨, 법정에서 봐요.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차가 떠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여성단체 관계자들. 차재현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당당한 걸음걸이. 변호사 5명이 함께였습니다. 우리 쪽은 셋이었습니다. 저 이수진 그리고 국선 변호사 1명.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한지은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차재현은 2024년 11월 15일 피해자 이수진을 폭행하고 성추행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5억 원을 제공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또한 2022년과 2016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차재현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무고입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수진은 5억 원을 받고도 재차 금품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차재현이 일어섰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인신문. 먼저 이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2024년 11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합의가 성립됐다는 뜻 아닙니까? 협박당해서 받은 거예요.
안 받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증거 없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계속하세요. 증인 당신은 그날 밤 술을 마셨죠? 네. 얼마나 마셨습니까? 잘 기억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면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기억나요. 분명히 기억나요. 그럼 왜 바로 신고 안 했습니까? 다음날 경찰서 갔어야죠. 무서웠어요. 아니면 거짓말이라서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변호사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당신은 그날 밤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CCTV는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제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은 PTSD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환각을 본 거 아닙니까? 환각 아닙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군에서 훈련받은 관찰 능력으로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수진 씨의 드레스 색깔, 찢어진 부위, 목의 멍 위치, 차재헌의 차량 번호. 모두 기록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 작성한 관찰 일지입니다. 시간, 장소, 상황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장이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상세하네요. 차재헌 측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사후에 조작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시간이 일치합니다. 한지은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지영과 박소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둘 다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신원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증인 차재헌에게 성추행당한 적 있습니까? 네. 언제입니까? 2022년 회사 회식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제 허벅지를 만지고 옆에 앉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신고했습니까? 못했어요. 정규직 전환 앞두고 있어서. 박소영도 진술했습니다. 2016년 MT 때 술을 마시고 잤는데 깨어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차재헌이 옆에 있었고요. 두 증인의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차재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차재헌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증인 3명이 같은 패턴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입니다.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나요. 증거를 보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 이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무서웠고 부끄러웠고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서희 씨가 저를 믿어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섰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이수진이 차재헌을 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요. 차재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지 아니면 개입할지. 저는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정의롭게 판결해 주세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로.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차재헌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진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서희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 거예요. 무서웠어요. 근데 당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박소영과 김지현도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용기 얻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서희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이 사건에 개입하셨나요? 재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지키는 법을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강한 사람의 의무라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침묵을 깬 여성 경비원, 재벌과의 전쟁, 군대에서 배운 건 지키는 법. 감동적 최후 진술, 피해자 3명 증언, 차재원 패턴 범죄 드러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강서희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 달 후 두 번째 공판. 한지은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차재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입니다. 삭제된 메시지 복구본이었습니다. 차재원이 부하에게 보낸 메시지들. CCTV 영상 삭제해. 흔적 남기지 말고. 이수진한테 5억 줘. 입 다물게. 강서희, 그 여자 일자리 다 끊어버려.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인, 이 메시지들이 사실입니까? 차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네,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그럼 증거 인멸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 2025년 5월 20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차재원은 2024년 11월 15일 피해자 이수진을 폭행하고 성추행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금품으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또한 2022년과 2016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차재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가 내려갔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울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차재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그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서희 씨, 승소 소감 한 말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후련합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도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진, 박소영, 김지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계속 성희롱을 해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진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서희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요? 좋아요. 이제 악몽도 안 꿔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도 이 일 하고 싶어요. 무슨 일요? 피해자 돕는 일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요? 네. 서희 씨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전화 상담을 하고 경찰서에 동행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마다 저도 힘이 났습니다. 어느 저녁 사무실 창밖을 보며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서희 씨 후회 안 해요? 뭘요? 그날 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편했을 텐데. 후회 안 해요. 왜요? 당신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이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희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상담센터입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침묵을 깨는 목소리들, 용기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곁에 서 있는 우리. 군대에서 배운 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재벌의 횡포, 피해자들의 침묵.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주인공 강서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었고 PTSD로 힘들어하던 전역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기로. 끝까지 싸우기로. 그 선택이 이수진을 구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힘든 사람을 봤을 때 손을 내미는 것.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어준다고 말하는 것.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강서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의 강서희가 되어줄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